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찰나에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얼굴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인맥을 자랑하고 매일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수백 명의 지인 중 과연 몇 명이나 떠오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정작 영혼의 깊은 곳을 나눌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곤 합니다. 이 막막하고도 서글픈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어야 할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고독한 18년 세월 동안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자신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과 오히려 자신을 등졌던 사람들을 보며 죽기 전 반드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성공 가도만을 달리다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겪으며 비로소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된 어느 50대 남성 박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집 문턱이 다를 정도였지요. 그는 자신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자신의 능력이고 자산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 조정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견고한 성벽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동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요즘 내가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짧은 문자 한 통조차 받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던 것일까? 내 곁에는 왜 아무도 남지 않은 걸까?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에게 우연히 펼쳐든 정약용 선생의 편지 한 구절이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추운 유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던 자들이 형세가 기울면 안면을 바꾸어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이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박지훈 씨는 이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천천히 복귀하기 시작했지요.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진정으로 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말한 죽기 전 생각나는 첫 번째 사람은 나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약점을 비난의 도구로 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화제거리로 삼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그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덮어주는 자비로움을 가졌습니다. 박지훈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인 김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한창 잘 나갈 때 김민준 씨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박수를 쳐주던 친구였습니다. 오히려 박지훈 씨는 잘난 척을 하며 김민준 씨의 평범한 삶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박지훈 씨가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바로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박지훈 씨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도 단 한마디의 질책이나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 한 병을 들고 와 조용히 잔을 채워주며 말했지요.
지훈아, 비가 오면 땅이 젖는 법이지. 하지만 비가 그치면 땅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다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저 잠시 바람이 세게 불었을 뿐이지. 박지훈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칭송하던 100명의 지인보다 자신의 초라함을 묵인해주고 덮어주는 이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리켜 덕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즐기는 자는 결국 자신의 허물로 인해 무너지게 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그 덕이 쌓여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둘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나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불행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핑계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조언을 일삼기도 하지요. 하지만 죽기 전 떠오르는 진정한 인연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모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입니다. 박지훈 씨의 후배였던 이서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박지훈 씨가 퇴사한 후에도 꾸준히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던 그 보고서 작성법, 아직도 후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통찰력은 여전히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서연 씨는 박지훈 씨가 더 이상 힘 있는 상사가 아님에도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박지훈 씨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자책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자신을 찾아오는 어린 제자들에게도 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신분과 처지는 변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지닌 본연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 떠올리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 적선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준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하며 나의 성장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나의 옷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박지훈 씨에게는 사촌형인 박지성 씨가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사업이 잘 될 때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자 박지성 씨는 모두가 찬성할 때 홀로 반대했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너의 욕심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다. 당시 박지훈 씨는 그 말에 화를 내며 한동안 형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의 말대로 사업은 실패했고 그제야 박지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던 수많은 아첨꾼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움을 살 것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해주었던 형의 용기가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쟁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다투면서까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 그것이 바로 평생을 두고 간직해야 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 전 생각나는 그 세 명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의 비밀과 허물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을 햇볕 아래로 끌어내어 구경거리로 만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네만 알고 있게. 라는 말로 시작되는 험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입이 무거운 사람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상대방이 믿고 털어놓은 마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침묵의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닌 본질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이익을 쫓아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다하면 끊어지지만 뜻을 같이하여 맺어진 관계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금강석 같은 인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로, 진실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용기와 그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평판과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을 때 기꺼이 악역을 자처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짧은 갈등이 오히려 영원한 신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지훈 씨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화려함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하며 자신의 곁에 남은 소수의 인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길을 나서며 다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죽기 전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의 삶은 예전보다 검소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휴대폰에 저장된 1000명의 전화번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가장 기쁠 때 질투 없이 기뻐해주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줄 단 몇 명의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중 정말 소중한 이름 3개만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3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긴 고독의 시간은 결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 인간관계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진심만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자비와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흘려준 눈물과 그들이 여러분에게 던졌던 따가운 충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 라는 짧은 메시지가 어쩌면 그들의 죽기 전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새기는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지혜의 향기가 여러분의 거칠어진 인간관계에
부드러운 단비가 되어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 혼자 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온기 덕분에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양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질적인 깊이 속에서 평온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목매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인간답고 가장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 파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불꽃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사람 향기 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